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도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져오셨네요. 이번 주 핫 이슈입니다. 제2공항 그 이후 소식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제주 제2공항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건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기본 계획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업을 뜨기 이전에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작성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을 짓는 과정이나 그리고 짓고 나서 예상되는 자연환경 훼손이나 주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작성한 건데요. 이 평가서를 환경부가 검토를 하면서 제대로 작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동의를, 그렇지 않다면 부동의나 반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반려 결정을 두고 찬반 측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반려라는 뜻은 말 그대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인데요. 우선 말씀드릴 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 국토부가 본안을 제출한 이후에 두 차례나 보완을 했는데 또다시 반려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충분히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환경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다시 국토부에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면 반려된 사유를 해소할 정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면 이 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 결정은 반려 사유를 제대로 보완을 한다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나 정의당 제주도당에서는 환경부를 상대로 반려가 아닌 부동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부가 들었던 반려 사유가 현실적으로 해소 가능한 수준이 아니란 겁니다. 사실상 보완만으로는 다시 환경부와 국토부와 협의 단계까지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간단히 숨골을 예로 들면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견한 것만 약 160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제2공항 시설이 들어서면 대규모의 터파기 작업과 매립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숨골 훼손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2공항 사업을 그냥 추진하게 되면 숨골 보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반려 사유로 제시한 사안 대부분이 서류상으로 보완하는 정도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라서 이번 반려 결정이 사실상 부동의 결정과 가깝다. 또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은 무산된 것과 같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국토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네, 국토부는 현재 환경부가 낸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 또 제2공항의 기본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또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는 것, 또 사업을 철회하는 방향이 있고요. 이 밖에 이번에 환경부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됐던 제2공항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요원해져 보입니다. 네, 기자님 그래서일까요? 이 제2공항 대안에 관한 내용도 이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제2공항 건설을 하는 대신 기존 공항의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또는 정석 비행장을 활용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환경부의 발표로 제2공항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찬성단체 측은 이번 환경부 결정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사회의 예민한 갈등 이슈인 제2공항에 대한 결정을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미루려는
정치적인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를 상대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다시 보완해서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은 크게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한가 또 아닌가의 의견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성산읍이 제2공항의 입지로 적정하진 않지만 제주도의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쪽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부터 제2공항의 대안이라면서 정석 비행장 활용론을 꺼내들고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인 오늘 29일엔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연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2공항 자체가 필요 없다는 쪽은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 연대기구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은 필요 없음을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는데요. 도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금의 제주국제공항 시설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지금의 공항이 이미 개선이 됐어야 하는데 제2공항 건설을 이유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덧붙여서 공항 시설을 확충할 때는 더 많은 관광객을 받는 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또 우선 제주도의 자연과 사회 환경이 어느 정도의 관광객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2공항이 이렇게까지 이슈인 건 제주 사회가 우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도민이 함께 고민한 대표 사례이기 때문인데요. 관련 이슈는 앞으로 팡팡뉴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도시가스 싼 줄로만 알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육지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좀 높은 편이죠. 연료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제주로 와서 보니까 난방비가 이전에 비해서 1.5배 정도 더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전엔 도시가스로 난방을 했는데 지금은 LP가스로 난방을 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저처럼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비가 LP가스비보다 저렴하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에선 지난 2019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고 지금은 동지역을 중심으로 3만 4천여 가구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차츰 전 지역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이 도시가스 요금이 앞으로 계속 오를 전망이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올해는 요금이 동결돼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죠? 네, 맞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하는 절차를 잠깐 알려드리자면요. 도매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들여오는 천연가스 원료비에다가 그 사업자의 공급 비용을 더하고 거기다가 소매 사업자의 공급 비용을 더하면 요금이 결정되는데요. 이 요금을 시도지사가 최종 승인하게 되면 소비자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 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사실 인상이 됐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네.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는 주요 요인이 도대체 뭔가요? 네, 바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 설치 비용 때문인데요.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농축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본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에는 주택은 3배 가까이, 그리고 영업용은 17배 넘게 올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도의원이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야 할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윤현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매년 공급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 비용을 20년 동안 소비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금에 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배관 설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엔 주식회사 제주도시가스가 소매 사업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에 사업자가 공기업이었다면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을 했겠지만 제주도시가스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관 설치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시가스에 따르면 이 경제성이 확보되려면 배관 100m당 46세대가 연결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주의 경우에는 동지역은 밀집도가 높아서 충분히 경제성이 나오지만 은면 지역은 집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밀집도가 낮아서 배관을 더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육지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제주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도가 도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요금 산정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